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건 무화과 나무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10,000원을 주고 구입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고향은 지중해 동부 쪽,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방인데요. 그쪽은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고 추위에 약한 식물입니다.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생각보다 좀 됐습니다. 고려시대에 쓰여진 책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한다고 하고요. 또 조선시대에 쓴 동의보감에도 무화과 나무에 대해 나온다고 합니다. 적어도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식물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 쪽에서는 월동이 가능한데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이 힘드니까 실내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무화과는 이 이름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뜻인데요. 이것처럼 꽃 없이 줄기에서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꽃이 안 피는 건 아니고요. 꽃이 이 열매 속으로 들어가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작은 꽃들이 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열매를 하나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열어보면 이 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무화과 꽃인 겁니다. 신기한 건 이렇게 주머니 안에서 꽃을 피우면 이 작은 틈 사이로 무화과 존벌이라는 벌이 들어가서 수정을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씨가 생기고 익으면 이제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는 꽃이 없는 식물이 아니고 사실은 이 열매 안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인 거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가지 바로 위에서 나오는데요. 특이한 건 올해 이렇게 새롭게 자란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생긴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나고 올해 나오는 가지에서만 열매가 달립니다. 이 열매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아서 고기를 먹은 뒤에 이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제가 아까 열매를 딴 부위인데요. 이 하얀 액체가 나옵니다. 이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잎이나 줄기나 열매에 상처가 나면 이런 식으로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에는 살충 효과가 있어서 벌레들이 이걸 피한다고 해요. 그래서 병해충이 비교적 적고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잎은 이런 식으로 손가락 모양인데요. 양분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 잎이 이런 식으로 동그라집니다. 그래서 잎 모양을 보고서도 양분이 너무 많이 공급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물과 햇빛만 있으면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햇빛이 강한 곳에 있다면 물을 매일 주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고요. 저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물을 거의 매일 주고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의 모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뿌리가 깊은 심근성 나무가 있고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천근성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뿌리가 깊은 게 아니라 얕고 넓게 가는 천근성 나무이기 때문에 화분은 아래로 긴 것보다는 옆으로 넓은 게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긴 한데 그 씨앗에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배아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 씨앗을 빼서 땅에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씨앗 없이 어떻게 번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가지를 잘라서 물에 넣거나 흙에 넣어주시면 거기서 바로 뿌리랑 잎이 자라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이 상당히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만 하면 뿌리와 잎이 금방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 식물입니다.
무화과 나무 키우기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번 키워보시고 이렇게 열매도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